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벌써 한겨울이 되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한 달 동안 투자에서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동결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금리가 3.5%로 인상되고 그 이후 1년 동안 줄곧 금리는 동결되었는데요. 어김없이 한국은행 총재는 3.75%까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한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미국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 연준이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는 지수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지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지난 10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보다 3% 인상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이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향후 물가도 조금 더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시장은 내년 여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생각일 겁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자꾸 시장에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더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시장 기대치는 이번에도 빗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한국장을 보면 이번 주는 2,5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 대비 0.1%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주중에 2,500을 깨고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 2,500을 다시 회복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도 SK텔레콤에서 현대차 EUB로 리밸런싱을 조금 더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SK텔레콤을 총 80주를 매도를 하고 현대차 EUB 40주를 매수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SK텔레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40주만 매도를 했고 40주를 매도한 가격으로 현대차 2우선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MSCI 리밸런싱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 리밸런싱 되는 날 동시호가를 지켜보는 게 하나의 취미생활입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든요. 자, SK텔레콤만 보더라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 가격은 51,7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10분 동안 거래량이 48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500원이 더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다음 날에는 주가가 차분해집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였는데 목요일에는 막판에 주가를 크게 밀어 올렸지만 금요일에는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56,600원으로 마감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저의 평단가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잔고를 보는 게 이제 조금 즐거워졌는데요. 대부분 빨간색으로 변신했습니다. 현대차 2우선주 최근에 리밸런싱 하면서 많이 담았지만 그래도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이번 리밸런싱으로 수량을 240주까지 줄였지만 혹시 또 괜찮은 주가가 온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 중에서 JR 글로벌 리츠가 드디어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파란불이었던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빨간불로 변했고요. 나머지 월배당 종목인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도 월 분배금을 지급하였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게 JR 글로벌 리츠 주봉 차트입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주씩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요. 드디어 저의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당하는 리츠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리츠들 주가가 워낙 좋지 않아서 리츠를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리츠들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으니까요. 12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부터 정리를 해보고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계좌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9월에 북극으로 보내면서 썼던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두 종목은 제가 한투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부터 북극으로 보내놓은 친구들인데 아직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거기서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일반 계좌에서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이번 주 DB하이텍이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수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해두었는데요. 그리고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친구들 평단가를 조금씩 더 낮추어 보았습니다. 당시 9월 달에 제가 북극으로 보낼 때 총 5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5종목 중에 뉴프렉스는 최근에 손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제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주가가 5,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냥 손절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4종목들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잔고인데요. 네오이즈는 당시에 44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350주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8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사실 네오이즈 때문에 다 같이 북극으로 보냈던 것인데 그나마 이게 수익률이 많이 회복한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LG전자를 꾸준하게 물을 타서 거의 보유 수량이 지금 70주가 늘어났는데 저의 목표가 평단가를 10만원대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매수를 하면 이제 평단가가 10만 9천원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골칫덩이 3종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짧은 시간만 기다리면 이 종목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내년 봄에는 서로 빠이빠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는 수익률이 처참한데요. 일절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A스토리 향후 주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선뜻 물을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만원대 근처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B하이텍은 보유 수량을 100주만 남겨두었는데요. 혹시 이 종목도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더 내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미국 계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미국 계좌인데요. 지난주에 나스닥 롱과 숏 양 포지션으로 투자를 해두었는데 이번 주에 둘 다 청산을 했습니다. 롱 포지션은 익절할 수가 있었고 숏은 손절을 했는데요. 그래도 매도했던 자금으로 속스를 매수하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스를 총 80주를 매수했다가 40주는 매도를 하고 이제 40주만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수익금으로 JPI를 추가로 한 주 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JPQ와 JPI를 각각 2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계좌는 나스닥 숏 포지션은 손절로 청산을 했고요. 롱 포지션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자금으로는 속스를 매수를 했는데요. 속슬도 매수한 수량의 절반은 매도를 했고 현재는 나머지 절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처럼 저의 일반 계좌에서 간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날이 온다면 오늘처럼 북극 친구들 소식을 간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 주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